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제가 원래는 좀 일찍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깜빡 잠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급한 대로 일단 7시 마감이기 때문에 어차피 호주 축구는 건너뛰려고 했고 코리아컵 국내 컵 대회랑 J리그 먼저 이제 분석을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녁 경기 조합은 먼저 보내드렸고 뭐 늘 가던 대로 고배당은 1, 2순위 묶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어, 원래는 이제 좀 더 일찍 했으면 같이 가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시간대가 일단 저녁 경기 그리고 새벽 그리고 내일 오전 있기 때문에 또 내일 오전 마감되는 경기들이 한두 경기가 아니고 리그스컵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코파리베 한 경기랑 나머지 리그스컵 4경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뭐 챔스랑 저녁 경기 따로 그리고 내일 오전 따로 뭐 이렇게도 갈 생각이었는데 기왕 늦은 거 차라리 그 코리아컵이랑 J리그 먼저 보내드렸고 나머지 뭐 방송을 하고 끝나는 대로 늘 가던 시간에 맞춰서 늦어도 9시까지는 챔스랑 그리고 리그스컵 뭐 코파리베도 어제도 오랜만에 가봤는데 좀 아쉽게 안 되긴 했지만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 잠깐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완패였습니다. 완패. 레알도 1대 0으로밖에 못 이겼고 믿었던 이제 뭐 페렌치 바로시도 역전패 당하고 언더봤던 경기고 오버가 나고 또 코파리베 다 언더를 갔는데 마지막 경기가 또 오버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모로 안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래도 그 언더 조합이나 그게 좀 적중을 해줬어야 연패 흐름은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오랜만에 분석 의도와는 다르게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일단 오늘 저녁 경기 좀 응원을 하고 챔스 마저 이어가고 이번 주에 물론 주말이 중요하긴 하지만 뭐 오늘 경기도 적지 뭐 적은 건 아닌데 내일 오전 경기까지 하면 내일이 뭐 승무패는 오늘 마감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분석을 할 거긴 합니다. 분석을 할 건데 오랜만에 내일 유로파 그 경기가 많기 때문에 어, 사실 오늘보다 내일 경기가 좀 더 기대되는 입장이긴 합니다. 유로파라서. 오늘은 막 리그스 컵에 챔스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경기는 좀 간단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유튜브에 아마 올려도 못 갈 수도 있어서 요걸 또 끊고 일단 보면서 하겠습니다. 좀 빨리 마무리되면 끊고 올리고 뭐 할 텐데 아마 지금 올려도 볼 수 있는 분들이 몇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국내 경기는 그냥 생방으로만 보시는 분들만 참고하시고 나머지 보세글림 그쪽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녁 경기 분석한 내용을 잠깐 얘기해 드리자면 간단해요. 일단은 그 마치다 간바 오사카는 마치다가 워낙 잘합니다. 요새 지금 컵대회 포함 얘네가 10연승 중인데 컵대회를 제외하더라도 7연승 리그에서 지금 4경기 무실점 5경기 무실점 중 원래 원정에서 강했던 팀인데 요새 홈에서도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홈에서도 지금 7연승 중입니다. 컵대회 제외하고 하면은 4연승.
간바고사카는 지금 두 경기 득점 없기도 했고 뭐 전체적으로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죠. 마치다는 최근에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다 승보입니다. 마치다 승. 마치다 승 보고 산푸이로 미셀고베는 사실 상승도 산푸이로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물론 이제 마치다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마치다 아까 그 결정 부분에 유키가 경고 누적이고 니시무라가 지금 부상 때문에 몇 경기 못 나온 상태인데 그거 제외하고도 간바 오사카는 퇴장에 뭐 경고 누적 2명으로 또 공격에 빠지다 보니 오히려 마치다만 결장이면 마치다 가기가 좀 꺼려졌는데 저쪽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다 승을 본다. 전적은 많이 없어서 그냥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산푸이로하고 비슬고베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대 전적은 산푸이로가 좋습니다. 이게 비슬고베 상대로 홈에서 나름 성적이 꽤 좋더라고요. 최근에 한 번 진 거 빼고는. 근데 그것도 그건데 최근에 산푸이로가 5승 1무입니다. 물론 중간에 최근에 한번 시미즈한테 0대0으로 비긴 적이 있어서 조금 걱정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지난번 간바 오사카 이겼고 비셀고베는 지금 두 경기 득점이 없습니다. 0대2 0대1로 요코하마 FC한테도 0대1 마치다한테 0대2 그래서 원래 비셀고베도 잘하거든요. 원정에서 뭐 가와사키도 잡고 가시와 뭐 요코마리 뭐 다득점도 하고 그랬었는데 상성도 그렇고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산푸이로 승부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홈 원정 성적이 같더라고요. 7승 2무 4패로. 그리고 지금 전체로 볼 때 14승 3무 8패로 다 똑같습니다. 득실도 거의 비슷하고 살짝 이제 산푸이로가 앞서는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비셀고베도 사사키 다이주의 그 부상 지금 출전 여부 불투명하고 몸 상태 좋지 않은 선수들도 몇 있고 산푸이로도 공격에 한 명 정도 부상 좀 의심되는데 출전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산푸이로가 낫다. 배당은 오히려 비슬고베 쪽으로 빠지긴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산푸이로 쪽 봐야 된다. 만에 하나 산푸이로가 못 이기는 그림 나오면 지난번처럼 시미즈전처럼 비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언더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 나머지 코리아코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강원 먼저 가도록 할게요. 자, 이 경기는 웬만하면 전북이 진다는 그림을 생각 안 합니다. 물론 리그가 아니고 컵 대회이기 때문에 뭐 변수가 언제든 존재하죠. 다만 이게 뭐 그렇다고 이제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이게 홈 어웨이로 치러지는 경기라서 당연히 홈이면 전북이 뭐 강원 원정이면 좀 생각을 해볼 텐데 홈이기도 하고 뭐 다음 경기 포항전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북이 결장 여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진 적이 없죠. 지난번 대구전까지 3대0으로 이기면서 지금 리그 3연승 중이고 하필 또 강원 상대로 최근에 리그에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일로 보나 절로 보나 전북 승 봐야죠. 전북 승 보고 저는 길게 봐서는 마행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마행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2마행까지는 잘 모르겠고 마행까지는 좀 보도록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마행까지 빠지는 추세긴 하거든요. 오늘 어찌 보면 마행을 노릴 수 있는 거는 마치다하고 전북 쪽인 것 같아요. 마치다 워낙 흐름 좋고 전북도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한번 노려볼 만하다. 강원은 또 명단 제외도 몇 명 있고 수비 쪽에 뭔가 부상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이라든가 명단 제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물론 강원도 요새 잘 안 지긴 하는데 두 경기 득점이 없었고 지난번 결국 그 전북전에 졌잖아요. 퇴장 이후에 두 골 먹힌 게 아니고 두 골을 먼저 먹히고 퇴장을 당한 거기 때문에 전북
마엔까지 제가 조합엔 따로 안 가긴 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한번 가볼 생각이긴 합니다. 이게 마엔만 묶으면 어느 정도 배당이 나와서 한번 좀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전 1, 2순위도 묶어갔기 때문에 원래라면은 산포이로나 광주가 살짝 애매해서 뭐 마엔을 갈까도 했는데 이게 컵 대회기도 하고 무조건 일반승을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마엔은 후보가 뒷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광주하고 이제 부천만 남았죠. 자, 광주 이슈가 있죠. 아산이가 지난번에 경기를 나오긴 했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적을 했습니다. 아산이의 이적. 그리고 광주가 부천 상대로 최근 홈에서 4연승 중이더라고요. 아산이가 이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번 아산이가 2골을 넣은 게 아니고 헤이스가 2골을 넣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홈인점, 이게 단판이 아니고 홈 어웨이이기 때문에 뭐 부천하고 광주 뭐 1부 2부인 것도 있지만 광주가 최근에 대전을 2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도 홈에서 쉽게 졌던 적이 거의 없긴 해요. 전북전도 한 골을 넣었고, 최근에 리그에서 성적이 살짝 안 좋긴 하지만 부천 정도는 이겨줘야 된다. 왜냐, 부천이 오버가 좀 많거든요. 최근에 뭐 부산 4실점, 성남 3실점, 전남 2실점, 실점이 은근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점이 좀 많은 걸 생각하면은 그래도 광주 승무로 봐야 된다. 최소한 질 것 같지는 않다. 1, 2차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경기는 미리 갔습니다. 갔고 제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뭐 1, 2순위 묶어가는 조합도 가긴 했는데, 추가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마인 쪽을 한번 가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뭐 분석하다가 시간 얼추 되면 한번 가보든가 할게요. 왜냐면 나중에 분석을 하겠지만 리그스컵이나 뭐 마땅히 갈 수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원래 분석을 좀 빨리 했으면 모든 걸 조합해 봤을 때 뒤쪽에 갈 게 없으면 앞쪽에라도 좀 많이 가면 되는데, 뒤쪽에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뒤쪽에 없으면 앞쪽에 못 간 게 아쉽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축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튜브나 다시 보기에 보시는 분들은 생방 보시는 분들만 뭐 코리아컵 J리그를 참고할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올라가더라도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끊어서 올릴 바에는 그냥 한 번에 올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시청을 했을 때 아니면 다시 보기를 보셨을 때 이미 앞에 경기는 마감이 되어 있을 거다. 지금 시간이 6시 반이라서 그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고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경기 4경기, 그리고 챔스 4경기, 그리고 나머지 코파리베 리그스컵인데, 코파리베는 웬만하면 잘 안 가거든요. 갈 경기가 없을 때 가는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이제 한 조합을 가봤었는데 다시 한번 느끼지만 오늘 경기가 많기 때문에 굳이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분석만 그냥 해보고, 그래서 챔스랑 리그스컵 아마 둘 다 나눠서 갈 예정입니다. 리그스컵은 오늘 마감이 아니고 내일 마감이기 때문에 내일 가셔도 됩니다. 다만 배당의 변경 여부, 그리고 빠른 시간 9시 경기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마감으로 인해서 구매할 수 있는 분들은 뭐 하실 텐데, 너무 이른 시간 마감이라 차라리 오늘 가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데글림하고 슈투트 그라츠입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완패를 했다 했죠. 레인저스도 프렌을 봤던 경기인데 이제 그렇게 무너졌고, 어제는 뭔가 오랜만에 완패를 한 듯한 느낌이라서 오늘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보데글림이 리그에서도 지금
한 9경기 연속 무패 중이거든요. 특히 홈에서도 최근 흐름도 좋고, 그리고 보데글림이 이 경기 이후에 리그 경기 하고 슈투트그라츠 경기를 가는 게 아니고 챔스 경기가 끝나야 리그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슈투트그라츠보다는 좋아요. 왜냐면 슈투트그라츠는 하고 리그 경기 하고 다시 챔스 하고 일정 중간에 이제 리그 경기가 껴있기 때문에 이게 안 좋아요. 일정 부분이. 그래서 보데글림이 좀 더 낫다는 생각이고, 일단 보데글림의 이제 지금 배당을 보면 엄청 적잖아요. 그리고 뭐 결장 부분들도 봐야 되는데 지금 슈투트그라츠가 공격 쪽에 타박상 의심이 되는 선수가 한 2명 정도 있거든요. 이게 결장으로 이어진다면 보데글림 입장에선 좋습니다. 그리고 두 팀의 상대 전적이 없더라고요. 뭐 이 경기 마찬가지로 단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홈 어웨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홈팀 위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슈투트그라츠 뭐 리그에서 뭐 나쁘진 않아요. 성적이 뭐 전승은 아닌데 프리시즌에도 나름 성적이 뭐 괜찮았고, 근데 이제 리그 중인 보데글림이 그래도 합이 좀 더 잘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보데글림 승무로 봐야 된다. 이거 솔직히 배당 생각하면은 갈 경기는 아니거든요. 왜냐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3.5를 줬기 때문에 언더를 뭐 가보는 것도 좋은데, 이 보데글림이 지난 유로파에서 성적이 꽤 좋았었죠. 마지막에 이제 토트넘한테 원정 가서 지고 홈에서 져서 좀 아쉽게 이제 그때 4강이었나? 8강이었나? 아무튼 이 토트넘한테 잡힌 게 좀 아쉽죠. 아쉬운데 전체적으로 보면 강팀들도 많이 이겼던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괜히 애매하다고 언더 갈 바엔 배당이 비슷하거든요. 언더랑 보데글림 승이랑 배당이 적더라도 이길 팀 이긴다.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슈투트그라츠기 때문에 몰라요. 이게 오버 뜰 수도 있어서 그냥 승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마에는 잘 모르겠어요. 핸디무랑 좀 반반 느낌이라서 만약에 언더 보는 입장이면 핸디무인데 오버까지 생각을 하면은 마엔 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승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데글림 승무 쪽으로 최소 질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셀틱하고 카이라트. 셀틱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자, 일단 여기는 카이라트란 팀은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카자흐스탄 팀인데 일단 챔스에서 슬로반부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홈에서 1대0, 원정에서 0대1. 결국 승부 차이 끝에 올라왔는데 그 전에도 보면은 항상 원정에서는 성적이 이겼던 적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홈에서 이겨서 이게 다 커버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셀틱의 승이 1.08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마헨도 1.5가 안 되고, 사실 이런 경기는 갈 이유가 없긴 한데 오늘 챔스가 딱 4경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좋아 보이는데 안 가는 것도 좀 그렇긴 해요. 이게 최초로 카이라이트가 챔피언스 플레이오프 단계 진출을 해서 최고의 성적이죠. 지금 구단 역사상. 근데 그래도 경험 많은 셀틱을 만났기 때문에 좀 빡셀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셀틱에 이제 우리 양현준 선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잠시만요. 셀틱에 누구냐 여기. 일단 7번 주앙 필리페, 얘가 부상으로 근데 얘가 최근에 경기를 뛴 게 없는데 아예 프리시즌도 부상을 당한 지 꽤 된 것 같네요. 전 최근에 부상당한 줄 알았는데 뭐 이러면은 최근에 셀틱이 뭐 리그 성적도 괜찮고 컵 대회도 마지막 그 경기가 컵 대회였는데 4대1로 이겼던 거 보면 프리시즌도 뭐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뉴캐슬도 4대0으로 이겼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저는 일반승은 그냥 가야 되고 솔직히 1마인부터 시작해야 된다. 뭐 카일라이트가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지만 잘해줄지 모르겠지만 결국 슬로반부도 0대1로 치고 승부 차이까지 가서 올라갔기 때문에 연장까지 가서 뭐 점유율이나 슈팅은 뭐 거의 비슷했더라고요. 유효 슈팅이 좀 앞섰을 뿐인데 그래도 셀틱 상대로는 안 되지 않을까. 저는 승에 1마인까지 봅니다. 셀틱 승에. 셀틱 승은 그냥 기본으로 달고 가고 2마인은 솔직히 배당도 괜찮고 노려볼 만한데 카일라이트에 대한 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없어요. 사실 1마인도 되면 좋지 돼도 막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1.5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셀틱이 좀 무난하게 이겨주길 바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이게 1대0으로 끝나면 대참사긴 해요. 어제 레알처럼.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챔피언스 리그고. 근데 왜 그런데 굳이 1마인 배당도 적은데 굳이 보려고 하냐. 이게 홈이기도 하고 홈 어웨이로 치러지는 두 번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단판이면 모르겠지만 홈이라서 셀틱 입장에서는 원정 가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골을 많이 넣는 게 도움이 되죠. 원정 가는 입장에서. 그래서 마인까지 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마인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긴 해요. 근데 원정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그냥 조심스럽게 1마인까지만 보지. 저는 아마 고배당 노리게 되면은 2마인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아니면 3.5 기준 뭐 언오버로 치면은 지금 오버 배당이 좀 빠졌긴 한데 2.5면 모르겠지만 3.5는 좀 고민이 됩니다. 원정 카이라이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정에서는 계속 못 이겼었잖아요. 지금 올라올 때. 그런 거 생각하면 언더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오버는 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젤하고 코펜하겐이죠. 자, 바젤 코펜하겐인데 일단은 여기는 배당이 조금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일단은 코펜하겐도 덴마크에서 잘하고 바젤도 뭐 지금 리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름 나쁘지 않더라고. 지금 1위인 것 같더라고요. 1위. 원정에선 졌지만 홈에서 진 적은 없고 또 FC 바젤이 프리시즌에 무패였는데 그 중에 뭐 비아레알 경기도 있고 그랬어가지고 뭐 이거는 거의 반반 느낌이긴 합니다. 예전에 딱 한 번 붙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친선전에서 3대3으로 비긴 적도 있었고 그리고 바젤에 누가 있죠? 샤키리. 샤키리가 지난 시즌 이제 복귀 후에 8년 만에 이제 스위스 슈퍼리그 우승도 이끌어내고 챔피언스 예선 티켓도 따고 그래서 뭐 바젤 입장에선 좋죠. 좋은데 일단 코펜하겐도 성적을 보면은 엄청 잘합니다. 말메 상대로 원정에서 비겼고 홈에서 5대0으로 때려잡았기 때문에 물론 일정 부분은 원정인 코펜하겐이 좀 더 빡세긴 하죠. 바젤은 계속 리그만 했고 코펜하겐은 중간중간 이제 이기면서 올라온 상황이라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요 경기도 마찬가지로 홈 어웨이로 치러지는 경기고 바젤이 그래도 홈에서는 아직 리그에서 패배가 없다. 그리고 프리시즌에서의 그 경기 물론 코펜하겐도 프리시즌 뭐 루도고레츠라든가 함부르크 상대로 진 적은 없긴 해요. 그리고 최근 리그에서도 엄청 잘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1위인 것 같은데 부상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드필더랑 공격에 골이나 어시를 한 선수들이 지금 부상이
뭐 한두 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젤도 부상이 없는 건 아닌데 기존에 아예 경기를 안 뛴 선수들이 대부분이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바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바젤 승무로 봐야죠, 이 경기. 홈이라서 바젤 승무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 페네르바체하고 벤피카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네르바체 뭐 벤피카하고의 경기가 몇 경기 좀 있더라고요. 친선전을 빼더라도 일단 홈에서만큼은 페네르바체가 진 적이 없더라고요. 유로파에서도 그렇고 챔스에서도 그렇고 1승 1무다. 그리고 뭐 벤피카가 워낙 잘하는 건 알지만 페네르바체도 무시할 정도의 팀은 아닙니다. 뭐 멤버로 보면은 뭐 엔네시리, 근데 윈데르가 명단 제외고 그리고 또 나머지 공격은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보면은 지난번 니스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벤피카 같은 경우는 뭐 물론 페네르바체도 페노르트를 5대2로 홈에서 잡은 거 생각하면은 웬만해서는 페네르바체 원정은 좀 빡세긴 하거든요. 왜냐면 원정에서도 페노르트한테 한 골을 넣었고 근데 벤피카가 너무 깔끔하게 이기고 올라와가지고 니스 상대로 뭐 니스가 못한 것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다만 클럽 월드컵 때도 첼시랑 이제 비겼었고 90분 기준 뮌헨도 잡았었고 더군다나 이제 프리시즌에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두 팀이 최근에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이제 컵 대회 기준이고 프리시즌에는 딱 한 번. 근데 벤피카가 3대2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2.5를 줬기 때문에 2.5 기준 저는 무조건 오버가 1순위입니다.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뭐 다득점 무승부가 나오든 아니면 뭐 페네르바체가 이기든. 근데 페네르바체가 지금 봤을 때 홈에서 페노르트도 5대2로 선제골 먹히고 5대2로 이겼거든요. 뭐 이런 거 보면은 니스전에서는 무실점으로 맞긴 했지만 이게 니스전에 뭐 압도했다고 보긴 어려워요. 슈팅도 거의 비슷했고 점유율도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이 페네르바체의 이 홈에서의 그 프리시즌에 라치오도 잡았던 물론 최근 리그 원정에서는 0대0으로 비기긴 했는데 홈에서만큼은 좀 빡셀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경기 뭐 원래 벤피카도 최근에 잘하고 그리고 페네르바체도 홈인 걸 감안하면은 무 가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고배당을. 근데 뭐 무승부 요새 적중률이 떨어져서 무를 안 본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경기 좀 비슷하고 무승부 나올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경기가 승패로 잘 갈립니다. 그래서 페네르바체가 좀 더 홈에 이점을 볼 수밖에 없다. 뭐 벤피카 잘하긴 합니다. 잘하긴 하는데 지난 페네르바체하고의 그 프리시즌 그때 벤피카 홈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두 골을 내줬던 거 생각하면은 일단 오버를 무조건 1순위로 봐야 되고 그 다음이 그래도 홈팀인 페네르 승무를 봐야 되지 않나. 물론 지난번 페노르트 생각하면 뭐 선제골 내주고 불안하지 않냐 할 수 있지만 지난번도 점유율도 오히려 페노르트가 앞섰고 슈팅도 좀 더 앞섰어요. 이게 골 운이 좀 따라준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득점 무승부 뭐 페네르바체 승, 뭐 벤피카 승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버를 1순위로 보되 굳이 배당을 높여서 간다면은 그래도 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홈 어웨이이기 때문에 페네르바체 쪽을 좀 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챔스도 끝났다. 챔스도 끝났고, 자, 그 사이에 뭐 그 광주 배당이 좀 올라갔다가 떨어졌네요.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졌는데 뭐 그건 그거고, 아까 얘기한 마엔을 우리 마치다 마엔이 지금 올라간 상황인데 전 개인적으로 마엔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다. 이 순위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조합에는 따로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방에 오셔야 좀 이런 걸 들을 수 있는데 후원만 하고 생방에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올 수도 있고, 제가 아직 이제 공지에 못 올렸잖아요. 그 이번 시즌부터 뭐 고정된 시간에 할 거다. 근데 지난주엔 뭐 그 뭐지, 뭐 상황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못 올렸는데 금요일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낮까지, 금요일 그러니까 방송 전까지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이번 주부터 뭐 분데스 세리아도 시작하니까 사실 이번 주부터 고정 시간에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주 주말부터. 평일은 또 유동적으로 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해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북 뭐 아까 산프이로 뭐 마치다 광주 가실 분들은 이제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마엔을 갈지 한 번만 더 보고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마엔은 굳이 건드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또 괜히 혼자만 갖다 적중하면 좀 그러니까 조합에 미리 나갔다면 구매를 했겠지만 그냥 1, 2순위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폴 고배당은 늘 가던 대로 가는 그거라서 저는 다폴 고배당은 뭐 번외로 중보가 안 되는 경기들로 가기도 하는데 무조건 1, 2순위는 적중하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걔네를 묶어서 가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갔기 때문에 굳이 뭐 마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안 가고 건너뛰겠습니다. 전북도 원래 마엔을 한번 노려보려 했는데 FA컵이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챔스까지 마무리됐고, 자, 그러면 이제 리그스컵 그리고 코파리베. 사실 코파리베는 코파리베 먼저 볼게요. 이게 뭐 안 갈 확률이 큰데, 자, 에스투디하고 세로포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홈에서 0대1로 졌죠. 파라과이 팀인 세로가 에스투디한테 졌기 때문에 에스투디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 아르헨티나 팀인데 어쨌든 1차전 이긴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비길 수 있었던 경기인데 막판 PK를 내줬더라고요. 근데 점유율이나 슈팅이 다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홈이기 때문에 S2D 승무 봅니다. S2D 승무. 오늘 뭐 승무 보는 게 많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들어보면, 저 분석 결과만 봤을 때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어느 게 1순위고 뭐 승무 중에서도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들어야 돼요. 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승인지 무인지. 근데 최소한 질 것 같진 않다. 근데 1차전을 이겼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경기도 코파 리베. 시간대가 뒤에 있긴 하지만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뭐
리그 차이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전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잘 모르는 상황에. 예. 자, 인테르나시오날, SC 인테르 대 플라멩구. 자, 플라멩구는 우리 들어봤죠, 브라질. 그런 플라멩구가 인테르나시오날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잡았습니다. 최근 리그에서도 성적이 좋고.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인테르나시오날도 같은 브라질 팀이에요. 하필 이 플라멩구가 지난 브라질 리그 경기가 어디였냐? 하필 인테르나시오날입니다. 내일 만나는 팀이 코파리베에서 만나는 팀이 또 같은 그 인테르나시오날 플라멩구가 지금 3연속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컵 대회 2번, 이제 리그 1번. 근데 플라멩구가 어쨌든 원정 가서도 인테르나시오날 3대1로 잡았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플라멩구 쪽으로 볼 수밖에 없죠. 홈에서 이긴 것도 있는데 인테르나시오날이 확실히 플라멩구를 홈에서 더 많이 잡긴 했어요. 아주 많이. 근데 최근에 1무 1패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최근에 2번 졌다는 게 큽니다. 뭐 1차전 진 것도 있지만 리그에서도 3대1로 지고, 그래서 뭐 점유율이나 슈팅 차이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2번 졌다. 뭐 3번까지 지겠냐 할 수 있는데 3번까지도 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흐름이라면. 그래서 저는 플라멩고 승무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이게 리그하고는 좀 다른 게 1대0 승리라서 무승부를 완전 배제할 수는 없어요. 플라멩고 승무 보는 입장에서는 뭔가 언더에 좀 더 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컵 대회만 생각하면 언더 가려 했거든요. 뭐 2.5 기준에 뭐 언더 배당이 적더라도. 근데 하필 또 리그에서 3대1로 이기는 바람에 원정이라도 다득점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플라멩고 승무 쪽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그스컵 이거 두 개 보고 이제 나머지 어딜 보느냐, 이 리그스컵만 이제 보면 되죠. 인터마이 그리고 뭐 톨루카, 시애틀, LA 갤럭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할 수도 있는데 내일 오전에 하면은 뭔가 살짝 좀 애매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김에 지금 바로 같이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마이하고 티그레스 리그스컵인데 인터마이애미가 이제 그 리그스컵에서 3경기에서 2승 1무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랜도한테 1대4로 졌다가 LA 갤럭시를 그때 3대1로 이기면서, 그때 우리한테 이제 중배당 고배당을 안겨줬던 인터마이애미, 메시가 후반 교체로 나오면서 이제 골도 넣고 어시도 하면서 확실히 메시의 출전 여부가 중요합니다. 많은 골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메시 출전 여부가 중요하다.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그러니까 나와도 풀타임은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교체로 나와도 자기 몫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이 티그레스 입장에서는 또 좀 빡셉니다. 원정까지 가려면. 이게 잠깐만요. 그래서 마이애미 승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어쨌든 최근에 마이애미 홈 패배가 올랜도전이 마지막입니다. 5월 중순쯤에 3개월 넘게 패배가 없죠. 그래서 티그레스가 지난 이제 리그스컵에서 또 로스앤젤레스한테 졌던 것까지 생각하면은 뭐 샌디에고는 휴턴을 잡긴 했는데 인터마이애미 승 본다. 저는 인터마이애미 승. 뭐 최소 질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3.5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번은 어느 번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톨루크하고 올랜도 시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좀 이 리그스컵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뭐 내일 오전에 다시 올 수 있으면 올게요. 앞에 뭐 챔스나 이런 경기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 수 있으면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톨루카하고 올랜도. 자, 톨루카는 멕시코 팀인데 몬트리올도 잡고 뉴욕시티도 잡고 콜럼버스랑 비기고 나름 성적이 괜찮았더라고요. 근데 올랜도도 마찬가지로 2승 1무로 성적이 좋았고 그 이후에 리그에서도 스포팅 인터마이애미 상대로 4대1 3대1. 올랜도도 지난번 중배당 고배당에 포함되었던 경기였었죠. 그 올랜도 일반승에 뭐 마행까지 봤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뭐 인터마이애미처럼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팀인데 요새 잘해요. 원정에서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습니다. 최근에 진 적이 몇 번 없다. 물론 홈은 좀 약하긴 했었어요. 그 리그스컵 가기 전에. 근데 최근엔 홈에서도 잘하는데 이게 보니까 중립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위성도시 이 카슨이라는 곳인데 이러면은 뭐 올랜도가 물론 이제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넓다 보니 그렇긴 한데 뭐 같은 미국이라는 입장에서는 올랜도가 약간의 이점이 있을 수 있죠. 멕시코는 아예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거리상으로는 정확히 재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생각만으로는 완전 홈은 아니더라도 미국 홈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톨로카도 성적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 미국 팀들을 상대했을 때 보면 근데 올랜도 흐름이 워낙 좋아서 저는 일단 톨루카가 정배를 받긴 했습니다. 뭐 미국에 대한 그 약간 안 좋았던 기억이 있죠. 클럽 월드컵 때. 그때 어디였더라? 시애틀이었나? 그때 로스앤젤레스였나? 아무튼 뭐 로스앤젤레스였던 것 같아요. 뭔가 홈 이점을 받아서 좀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브라질 팀인가 어디 턱없이 무너지는 거 보고 홈 이점이 뭔가 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그 기억을 생각하면은 조금 빡세긴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때 클럽 월드컵 때 로스앤젤레스가 상대했던 팀들이 뭐 에스페랑스 아까 말해 브라질 팀 플라멩고하고는 비기긴 했지만 뭐 좋았던 기억이 없어요. 클럽 아메리카한테 비기고 에스페랑스한테는 또 지고 막 그래가지고 에스페랑스가 그때 튀니지였고 그 클럽 아메리카가 멕시코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쉽게 클럽 아메리카는 못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또 멕시코 팀이기도 해요. 또 하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좀 고민이 된다. 그래도 뭐 올랜도가 득점이 아예 없냐? 그게 아니고 톨로카도 보면은 득점이 좀 꾸준했던 거 생각하면 차라리 이 경기 뭐 무승부가 유력하면은 프렌을 보는 게 맞고 어느 번은 근데 2.5가 아니고 3.5라서 좀 애매해요. 올랜도가 아무리 득점이 많았어도 그게 홈이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건데
오히려 둘 다 약간 중립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언더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전 올랜도 프렌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올랜도 프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애틀하고 푸에블라. 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일 오전에 만약에 오늘 이 리그스컵 조합이 같이 안 나가면 내일 오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챔스랑 같이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냥 방송만 내일 뭐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제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거지. 웬만하면 오늘 9시까지는 다 마무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애틀 대 푸에블라. 자, 시애틀이 3전 전승을 했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 LA 갤럭시 4대0으로 이겼지만 미네소타한테 지고, 시애틀도 보면 홈 성적도 좋고 잘합니다. 푸에블라는 여기 또 멕시코 팀인데 콜럼버스한테 또 1대3으로 졌더라고요. 미국 팀하고의 뭐 뉴욕시티나 몬트리올 상대로는 이겼지만, 그리고 최근에 리그에서도 득점 없이 연패다 보니 이건 당연히 흐름상 시애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장 여부 뭐 아까 뭐 올랜도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올랜도나 톨로카나 딱히 크게 없더라고요. 근데 시애틀의 문제는 아까 앞전 경기와는 다르게 뭐 푸에블라가 이제 결장이 거의 없지만 시애틀은 장기 부상자들이 공격에 꽤 있고 그리고 팀 내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을 하는 선수가 2명이나 있거든요. 무소부키랑 그리고 알버트 루스낙. 근데 알버트 루스낙이 지금 햄스트링 부상이거든요. 이게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요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경기 수도 거의 풀로 뛰었거든요. 어시도 많고. 그래서 알버트 루스낙이 클럽 월드컵에서 이제 AT전도 골을 넣었고, 최근에 뭐 리그에서는 콜로라도전 7월 중순에 넣긴 했는데 마지막 경기가 그 리그스컵 크로스 아술 그때 이후로 나온 적이 없긴 해요. 근데도 시애틀이 어쨌든 그 이후에 3승 1패니까 성적이 나쁘진 않죠. 그리고 알버트 루스낙이 뭐 최근에 골을 많이 넣었다고 보기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뭐 결장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푸에블라 정도는 이겨줘야 됩니다. 이겨줘야 되고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만약에 지는 그림이 나오면은 뭐 오버 쪽으로 접근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인터 마이애미부터 오늘 LA 갤럭시까지 언오버가 다 3.5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갈 수가 없어요. 인터 마이애미는 티그레스의 그 득점력 때문에 좀 꺼려지는 거고, 그리고 물론 뭐 한 골이라도 넣으면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원정이라는 점 때문에 좀 걸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톨루카 올랜도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3.5라서 이제 프렌을 우선시 봤던 거고, 시애틀 푸에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시애틀이 최근에 오버가 많다고는 하지만 냉정하게 리그스컵만 보면은 그 크로스 아술전 빼고는 이제 다 2대1이었거든요. 홈에서. 홈 경기만 생각하면 3.5 기준 언더였기 때문에 뭐 푸에블라가 이제 콜럼버스 원정에서 한 골밖에 못 넣었고 몬트리올전 2골을 넣었지만 생각해 보면은 몬트리올이 전반 초반에 너무 빨리 퇴장을 당해서 그 영향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죠. 뭐 PK 놓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퇴장이 없었다면은 언더로 끝날 수도 있던 경기였기 때문에 3.5면은 그냥 언더나 뭐 시애틀 승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애틀 승무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시애틀 승. 배당적인 측면으로 보면 인터 마이애미 승이 가장 좋긴 해요. 근데 이제 배당만 보고 갈 수는 없으니.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둘 중에 어느 게 좋냐 하면 인터 마이애미가 더 좋죠. 배당 대비 갈 부분을 하나죠. 근데 시애틀은 배당이 워낙 적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인터 마이애미만큼 막 승도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홈이고 뭐 푸에블라가 워낙 이제 원정에서 리그에서도 보면 못해서 그렇지
그거 빼고는 딱히 큰 메리트가 없다. 공격에 부상도 있고. 일단 승부입니다. 승. 자, 마지막 경기 LA 갤럭시하고 파추카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고 내일 오전에 시간이 봐서 되면은 잠깐 오늘 얘기했던 거 좀 짧게 하러 올 수도 있다. 왜냐, 인터 마이애미부터는 내일 마감이기 때문에 배당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조합은 챔스랑 같이 오늘 9시까지 마무리해서 보내드린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앞에 마감된 경기는 생방 보신 분들만 갈 수밖에 없었다. 오늘 방송을 늦게 켰기 때문에. 해서 유튜브에 올라가더라도 그냥 요런 경기가 있었다 뭐 참고만 하시고,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 갤럭시하고 파추카. 일단은 LA 갤럭시 뭐 리그에서 성적이 엄청 좋진 않습니다. 근데 그 리그스컵에서 홈에서 3경기에 2승 1무고 최근에 뭐 시애틀이나 인터 마이애미한테 이제 또 실점을 좀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홈을 믿어야죠. LA 갤럭시는. 근데 이게 보니까 여기가 로스앤젤레스 갤럭시 홈구장이네. 디그니티 헬스 스포츠. 아까 그 어디냐, 올랜도 경기가 여기서 열리거든요. 아까 얘기할 땐 뭐 위성도시 카슨이라고 하길래 거리가 정확히 어딘지 몰랐는데 LA면 사실 뭐 거의 미국 홈 구장이라 봐야죠. 그 뭐 올랜도 프렌을 본 게 맞는 것 같고. 자,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LA 갤럭시 입장에서 보면 리그 성적은 최근 안 좋습니다. 안 좋고 그리고 배당도 지금 원정 쪽으로 빠졌거든요. 파추카 쪽으로. 부상은 딱히 없긴 해요. 둘 다. 둘 다 없긴 한데 LA 갤럭시가 리그 성적이 워낙 안 좋긴 하지만 모르죠. 예전에 파추카하고 전적들을 보면 어떤 컵 대회였던 것 같은데 1승 1무입니다. 1승 1무. 오래되긴 했지만. 그리고 딱 하나 걸리는 건 LA 갤럭시의 최근 득점. 리그에서 이제 1득점밖에 없었고, 뭐 리그스컵에서는 오히려 5대2, 4대0, 뭐 1대1. 그러니까 뭐 득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전에 리그에서도 보면 뭐 홈에서 2대2, 뭐 2대0, 3대0 스코어들도 있었기 때문에 무득점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홈에서. 그리고 파추카도 보면은 확실히 원정적으로 빠지는 이유가 있네. 샌디에고도 3대2로 잡고 로스앤젤레스 비겨서 승부차이 끝에 졌지만 휴스턴도 2대1로 잡고, 이 경기는 LA 갤럭시가 홈이긴 하더라도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기도 하고 12시 45분. 원래 마지막 경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파추카 사이드로 보고 싶지만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은, 그렇다고 LA 갤럭시 승이 더 보였으면 풀엔 갔겠죠. 근데 LA 갤럭시가 이겼던 그 산토스, 그때 그 경기를 보니까 2명 퇴장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클루브 티juana하고의 경기도 뭐 2대2까지 접전하다가 이제 나중에 3골을 더 넣은 상황이라서 슈팅이나 뭐 점유율 뭐 이런 거 봤을 때 오히려 슈팅은 엄청 많았습니다. 상대팀이.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풀에는 배당이 워낙 적기 때문에 무승부 찍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뭐 따로 그 분석 결과에 따로 적지는 않을게요. 3.5 기준도 애매한 게 파추카도 득점이 꾸준했었고 LA 갤럭시도 득점이 홈에서는 또 많았었기 때문에 리그스컵만 한정하에 언어버는 언더 배당이 빠지는 언더 쪽은 별로 메리트가 없다. 아싸리 노릴 거면 뭐 3.5를 노리면 노렸지, 오버를. 근데 애매하기 때문에 전 그냥 무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히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자,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뭐 앞에 이제 저녁 경기 마감이 됐고, 챔스는 대부분 홈팀 위주고, 그리고 코파리베는 1차전 이긴 팀들이 유리하고, 그리고 나머지 리그스컵도 이 구장이 뭐 홈인 팀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긴 한데, 마지막 경기는 잘 모르겠다. 그냥 무승부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나 유튜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내일 오전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이고, 내일 오전에 올 수 있으면 오겠다.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 오면 늘 있던 대로 오후에 오면 되고, 오늘은 일정이 있었어 가지고 쉬다가 이제 좀 늦게 왔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마무리해서 그 고정 시간 올려드릴 테니, 이번 주 주말부터는 거의 그 시간에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번 시간이 좀 들쑥날쑥 바뀌었었는데, 이번 주 주말부터는, 주말은 확실히 정해졌고, 평일은 살짝 변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차 범위가 크지 않을 테니까, 만약에 무슨 일정이 있으면 미리 그 전날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완패한 거를 좀 만회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도록 할게요.